자, 예, 충분히 쉬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탄소가 뭐냐, 그리고 저탄소 농법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중간중간에 또 제가 해드리는 게 졸음을 방지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간척지, 사천하면 이제 해안가에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벼 재배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시는데, 직파는 안 됩니다. 직파는 안 되고 이양을 하시는데 물을 상시 담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들어간 것만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을 자주 갈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염분 농도가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염분 농도의 가장 최저점, 우리가 벼가 수량이 80% 이상 수량을 확보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도가 얼마냐 하면은 약 2000ppm입니다. 2000ppm. 그러니까 0.2% 정도 되는데, 2000ppm, 그러니까 요즘 그 염도계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를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센터에 질의를 하시면 그걸 빌려 가시든지 해서 측정을 하시면, 내 논이 이게 염분 농도가 뭐 3000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 2000 이내는 뭐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물이 이제 자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면 아주 좋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인 물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 논을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 보면 하얀 소금들이 쫙 하얀 게 있죠. 그게 전부 염분입니다. 그게 이제 있으면은 벼가, 뿌리가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우리 김치 담을 때 있지 않습니까? 김치 담으면 처음에 뭘 하십니까? 소금을 뿌리죠. 소금 뿌리면 숨이 죽죠. 그처럼 벼가 숨이 죽어 봅니다. 벼가 비축되고 숨이 죽어 보면 가시겠죠. 예. 딱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염분 농도가 낮은 물을 지속적으로 희석해서 내보내 주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농법이 최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왕우릉이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사천시 사업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곡간지라든지 중산간지 이런 데 재배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을 빼고 나면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돼지라고, 두더지라든지 이런 애들, 쥐, 이런 뭐 뱀도 있습니다만, 이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뭐 앞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저 아래 논에 물이 싹 다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은 그 논두렁 100% 세면 콘크리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세면 콘크리트 하는 게 과연 친환경이냐? 조금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좀 비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조금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면 콘크리트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만, 지금 그 논두렁을 대신하는 그 논두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시에서 좀 보조를 한다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보시면,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자, 내 논이 나는 물 대면 이게 전혀 안 빠진다, 거의 한 20일 돼야 논이 갈라질까 말까 하다, 이런 경우는 좀 물을 빨리 떼시고,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일, 7일에서 10일 정도, 그리고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그 유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수 기준에서 35일, 요거는 35일, 40일, 요거는 45일 또는 50일 되는데, 질문이 이제 어떤 질문이 또 있으셨냐 하면, 너무 이제 물을 일찍 중간학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후기 잡초가 또 있습니다. 후기 잡초가 발생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사천 같은 경우에 7월 20일 이후에 나는 잡초는 그 영향을 못 미칩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7월 20일 이후에 나는 잡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왕우렁이가 투입했던 왕우렁이가 어디 가 있느냐 보시면 이 논두렁이란다. 논바닥이 이렇게 갈라져도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만 되면 싹 올라와서 딱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기에 잡초만 제대로 잡아 놓으시면은 중간 학수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의령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논에 들어가서 장화를 신거나 맨발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파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요게 발판입니다. 발판을 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요게 챔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스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이제 메탄 가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논에 들어가는 물 있지 않습니까? 관계수의 양분도 전부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서 양분이 얼마 있고 어떻고 저떻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이제 8개 도의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니까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22일 날 그 세종시 농식품부 가서 저희들이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그 경남에는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경남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시범 사업 이전에 그냥 예비로 했던 게 거창군이었습니다. 거창군이 했고 이제 올해는 의령군이 하고 그 내년에 이제 선정이 된 곳은 거창군이 이제 단독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회장님 계시지만 그 심사하실 때 오셨지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후년에 뭐 사천시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뭐 지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차별합니다. 아까 미국 농사 짓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차별합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게 최종 목표고 우리 농가 입장에 저는 이제 중간자적 입장이랄까 양쪽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민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소득을 높여야 되고 쌀값 뭐 4만 원 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5만 원. 그래서 제가 의령군에는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미율을 무조건 95% 이상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깊이 들어가면 MGKB라든지 여러 가지 관능 평가라든지 있긴 합니다만 외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과용하는 것을 금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대형 마트에 그 일본의 고시가리가 키로당 3만 원에 팔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쌀 하면 어디입니까? 너무 동네라서 말씀하시기만 하시죠. 아니 그래도 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임금님표 쌀, 임금님께 진상한 쌀 하면 경기도 이천 아닙니까? 그건 뭐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경기도 이천 쌀이 밥맛이 좋은가? 아닙니다. 좋긴 좋단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거기 그만은 좋습니다. 자, 그 일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이제 고시가리 생산되는데 일본에 전역에 생산된 고시가리 다 밥맛 좋습니까? 아니죠. 일본도 이제 위도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진주 사천하고 저기 도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금 높이 있거든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시가리 재배하는 데는 아오모리, 니에가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고시가리가 만생종이 아닙니다. 예, 조생종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각 지역에 맞는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뭘 했냐 하면
식미 지도, 그러니까 밥맛 지도를 그렸습니다. 밥맛 지도. 그 밥맛 지도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이제 출수 때부터 이제 수확기까지 등수기죠. 등수, 알맹이가 차는 기간의 평균, 일평균 온도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밀양. 제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 진주죠. 그죠? 뭐 진주 사천 뭐 전부 저는 남쪽이죠. 남쪽은 등수기 때 8월 달, 뭐 9월 달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없습니다. 그 밤마다 어떻겠습니까? 떨어집니다. 지도를 그렸는데 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가 제일 밥맛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우리 그 원장님들 뭐 고위직 하실 분들이 다 그럽니다. 그 농촌진흥청은 이제 호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영남은 밀양도 있고, 다 전국에 다 있거든요. 제들으라고. 조 박사 저 고향 제일 밥맛 없다 이러는 게 제가 뿌리 팍 났죠. 뭐여서 요새 다 똑같이 했더만, 실제 이제 그 지도상에 의하면 등수기 온도를 두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왜 문제냐면, 등수할 때 온도가 높으니까 쌀을 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쌀이 투명하면서 차랑차랑합니까? 아니면 좀 희끄무리한 뭐 찰배 비슷한 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그게 등수기 완벽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기 다 꺼내 보십시오. 전화기 없어진 분은 옆에 보시면 되고, 전화기 유튜브를 켜 보십시오. 유튜브. 전화기 이제 유튜브 안 하시는 분은 옆에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유튜브 열으셔가지고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가 창경조가입니다. 영발이 아니고 영손입니다. 영손. 제가 거제에 가면 상당히 유명합니다. 뭘로 통합니까? YS입니다. YS. 김영삼 대통령 이니시어라고 갔습니다. 조영손 치시면, 거기 이제 조영손입니다. 치시면, 이제 뭐가, 저 전화기가 지금 녹화 중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쌀 미질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엊그저께 했거든요. 예. 무료 건너뛰기 하시고, M 열기 하시고, 찾기가 조영손, 아니 며칠 전에, 예, 그러면 한 7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옆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예. 아니, 그 밑에. 요 있네. 요게, 요래 생긴 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요래 생긴 거. 그래가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그거 보시면은 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 네이버가 아니고 유튜브. 유튜브 뭐가 이거? 없이. 아닌데. 유튜브 안 보시는가 봐. 얼마지 그런 거 보시면. 예. 그러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예. 요 있네. 요거. 그거 보시면 이제 쌀을 이제 안 됩니까? 제 이름 치시고 있어. 조영손 보입시다. 요 찾기 해가지고 여기 조영손 찾기 구독 눌러놓고,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나오면 동영상 요거가 쌀. 고래 이제 보시면 쌀 이제
쌀이 들어가면서 배 돌면서 뭐 평가되는 게 있죠. 그 쌀 이제 품위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천시에서도 우리 팀장님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내년에 이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쌀로 내가 한번 내보내겠다 하시면 제가 상품을 겁니다. 최우수 쌀에 있어서는 제가 하는 게 군뱅이 하죠. 군뱅이 상품권을 크게 겁니다. 올해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수 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홍보를 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 비율이 얼마고 나중에 이제 식미 테스트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수쌀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점수가 비슷하면 2개 내지 3개 정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기 지나갔으니까 어령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기계적으로 합니다. 제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 유튜브는 전 세계에 방송이 됩니다. 일본, 중국은 지금 좀 차단이 돼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전 세계로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시에 예를 들어서 구회장님, 예를 들어서 구 땡땡 회장님의 쌀이 넘버원이다 소개를 바로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 못하는 이러지만은 바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쏘아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농식품 수출에 이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경남에는 또 농식품 수출진흥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도 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중국 시장, 또 베트남,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데, 그리고 미국에 이제 LA 있지 않습니까? LA는 우리 개포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 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좀 보관을 가지시고 좀 실천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조영선 교수가 와 강의를 하는데 들을만 하긴 하는데 하나도 나눈 거 없다 하시는 순간 모든 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내년은 우리 이제 팀장님하고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탄소 농법 실천을 꼭 하셔가지고 뭘 기록을 하셔야 됩니까? 일지. 영농일지를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또 아마 공개를 하실 거고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지금 영농일지 작성하시는 거 친환경 GAP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물떼기 한 거, 중간학수 한 거,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간학수를 해보니까 뭐가 좋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는데 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쌀은 또 우리가 주식이고 꼭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한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자, 여기 1번, 2번은 안 보입니다만 4번, 5번, 3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5번이 중간학수 안 한 겁니다. 물떼기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잎이 어떻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요거 깨시 무늬병, 도열병,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입지 무늬 마른병, 소위 몽고병이라고 하죠. 온갖 병들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엄청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1여 보시면은 중간 물떼기하고 4주간 물을 안 댄 겁니다. 이거 물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4주간 물떼 뿌리면 영 안 되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잘 빠집니다. 우리는 영국이기 때문에 수량이 제로가 나도 해야 됩니다. 계획했던 대로. 그 농가에는 피해가 크죠. 하지만 우리 참여하시는 농가분은 그거 관계없이 연구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손실이 큽니다.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주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아예 안 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비가 와주면 이거는 좀 훨씬 피해가 덜합니다. 대신에 병발증은 훨씬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일부 도복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중간학수 했는데 도복이 생긴 겁니다. 그 왜 생겼는지 혹시 추측이 되시는 분? 예, 비료를 흩을 때 유박을 썼는데 그거가 아마 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요 지대가 좀 낮아요, 사실은. 우리가 분석해 보면 물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학수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안 된 겁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평기로 균평 작업을 쫙 고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예, 균평 작업이 저렇게 되면 많이 납니다. 나락은 이제 수량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제 또 우리 회장님, 경남 쌀전원 회장님이 좀 제가 그 안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삐딱선을 타고 계십니다. 삐딱선 타시면 안 됩니다. 쫙 정도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나락을 많이 난데 이 가시면 안 된다고. 자, 나락은 좋다. 이제 일단 뭐 쭉정기가 끊었고 많이 난다는 말씀인데, 실제 완전 미율을 계산해 보면 좀 이따 자료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로 차이 나느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이 나네 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제 뭐 데이터는 자, 요겁니다. 요거는 병입니다. 병. 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논에 물대로 가십니다. 아까 미국에 물 댈 때 어떤 물 댄다고 했습니까? 떳떳한 물. 떳떳하는 정도로 미지근한 물. 그저 찬물 아닌 거. 예. 안 찬물. 뭐 말이 됩니까? 하여튼 안 찬물을 대야 되는데, 이제 북한 얘기하니까 다들 뭐 눈을 구멍 뜨시는데, 북한에는 물을 산에 많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물을 뒷도구,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뒷도구 있었지 않습니까? 뒷도구를 한번 걸러서 물을 댔죠. 또 땅에서, 논에서 물이 나는 곳도 있었죠. 그러면 거기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안 심습니다. 찬물 나는 데는 아예 못 자라거든요. 냉해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는 주체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체사상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저 뒤에서 물을 댈 때 우리 뒷골 타듯이 뒷고랑을 쭉 이렇게 한 번 더 만듭니다. 그걸 일명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래 주체농법을 제안하시고 위대한 수령님 이런 옛날에 방송했습니다. 제가 그 편애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그 미지근한 물, 안 찬 물을 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 재배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가셔가지고 주무시지 논에 가셔가지고 그 찬물을 대려고 하십니까? 제일 차운데 물이 빨리 되고 놀러 가야 됩니다. 그 빨리 되고 또 친구분하고 막걸리도 드셔야 되고 뭐 이래 하시는데 그거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대는 거는 오해되는 게 가장 좋은데, 아니 우리 동네는 물이 내려와야 되지 뭐. 그럼 무슨 새벽이든 뭐 언제든 먼저 되는 게 임자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간낙수를 제대로 하고, 또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간낙수 하기 이전에, 중간낙수는 보통 7월 10일이나 15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전에 이양하고도 물을 계속 대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냥 자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열흘에 한 번씩만 되면 되는데 계속 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 부분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것을 간단 관계라고 합니다. 간단 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낙수가 중간 물대기입니다. 중간낙수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출수 이후에도
미질 밥맛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약간 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을 빨리 떼시는 분 계시거든요. 너무 빨리 떼면 밥맛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몇 cm 떼는 게 좋느냐. 참 이게 어렵지만 한 2 내지 3cm 이 말씀은 아주 얕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예. 아주 얕게 되게. 뭐 물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정도만 되시면 되는데 이걸 막 7cm, 10cm 막 풍덩하게 뭐 저수지만큼 있어야 내 마음이 푸근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넘어지고 나중에 쭉정이 다 됩니다. 실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쓰러진 게 수확하기도 어렵고 쭉정이만 그러니까 덤불만 무성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완전 비율은 적다는 겁니다. 아까 그 분석하는 기계 있었죠. 예, 기계가 뭐 저희 게 아니고 그 의령의 모잔들 영농조합 보면 그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 촌에서 어떤 이런 기계를 구입을 했노 했더만 그 성견 지명이 있으신 거죠. 우리보다도 더 사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수는 강호에 있다, 촌에 있다, 낭중지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제 고수들은 시골에 가면 고수분들 많이 계십니다. 유능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그 고사 있지 않습니까? 저 강호의 고수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삭가 쓰고 할배처럼 보이도 수염 기르고 그래 다니도 대단한 그 무술가들 하고 또 대단한 분들이 많았죠. 그런 걸 이제 빗대야 하는데 시골에 제가 이렇게 딱 어르신들이나 만나보면은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공부해가지고 강의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강의가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지만은 가장 저희들이 이제 교육할 때 핵심 사항만 저희는 전달하고 갈 뿐입니다. 전달하고 가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직파재배, 그 사천이 전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직파의 뭐 발상지, 뭐 성부지라고 했는데 지금 직파 안 하시죠? 거의 안 하시죠? 그럼 뭐 아까 이제 핵심은 뭐였습니까? 직파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좋았는데 결국은 해보니까 잡초 방제가 어렵고 액미가 나오고 미질도 형편없더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죠. 그럼 직파 안 하셔야지. 양을 하셔야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직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 시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미국 보셨죠? 전부 항공기로 다 농사 다 짓봅니다. 그죠? 트랙터는 여기서 저 끝까지입니다. 폭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농부가 400헥타르, 500헥타르의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0m 되는 거 400개, 500개를 갖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좋다. 쌀값 일단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한다. 내 경영비 안 나오고 내 노릇비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넘습니다. 잠재적 포함해서 800만, 약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떻게 권해드리고 싶냐면 현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미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칼슘이나 인이 좀 빠져나가게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뼈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미 호분청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청 요거 제거하고 시눈쌀이라고 있습니다. 시눈쌀 또는 시눈을 발화시킨 발화 시눈쌀 이런 것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시면은 당뇨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물론 췌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는 의사 선생님 찾으셔야 되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을 과거에서 그냥 뭐 생산해서 RPC에 그냥 넘겨서 그냥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아주 대농들 한 15헥타르, 20헥타르 하시는 분들은 그거 마셔도 충분하시죠. 충분하신데 나는 논면적이 한 1헥타르, 2헥타르 이 정도 되면 그거 갖고 경쟁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계 사다가 볼일 다 봅니다. 1헥타르 농사 지으나 30헥타르 농사 지으나 기계는 똑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활성화시키실 필요가 있다. 팀장님 오늘 적고 계시니까 소장님 가실 분인데 어쨌든 요걸 이제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이제 현장 애로가 뭐냐면 농민분들이 시기가 다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 이우지가 예를 들어서 빌려왔는데 반드시 또 반입을 해야 돼요. 가고 전부 체크하고 또 가서 빌려와야 돼요. 그래 하지 말고 빌려가면 이제 순서대로 리스트를 만들면 그 동네에서 이분하고 몇 분이 뭐 연대 서명을 하든지 그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셔가지고 거기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해소되고 더 좋은 거는 더 많은 기계를 구비해주면 가장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가이 빈뿌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 사다가 전부 가난병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농기계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어떤 데는 1억짜리를 그냥 길가 그냥 씌워 놓습니다. 비가 맞거나 바람이 뭐 새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차는 그래 하십니까? 차는 그래 안 하시잖아요. 차보다 더 소중한 건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농민분들이 농사 지으실 때도 유리하고 좋다. 그러면 자, 기계적인 문제는 그렇게 푼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논두렁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자원이란 게 있습니다.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있을 때 어떤 걸 제가 수량 조사를 하고 수량이 이게 많다, 지금 좋다 했더만 일본 교수님이 또 어떤 조사한 그 수량이 중요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작물하는 수량이 최고지 뭐냐고. 자기들은 수량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맛, 품질 그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얘기 흐름상 뭔가 있겠죠. 생물종 다양성입니다. 거기에 고추 잠자리가 몇 마리 있고 나비가 몇 마리 날아들고 반딧불이가 얼마나 막 날아다니고 애들이 가서 즐길 거리, 체험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전혀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도시민들 이제 앙케이트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쫙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시골에 갔을 때 고추 잠자리 한 마리 있으면 얼마로 평가할래? 무당벌레 있으면 얼마 평가할래? 그 다음에 깨구리 있으면 얼마 평가할래? 딱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게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골에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자녀분들 출가해서 도시에 사시는데 이런 말 하긴 하지만 아드님들은 시골에 많이 오시고 싶어 하죠. 손자 구경도 시끄들 하고 싶은데 데리고 차에 태우고 옵니다. 오는데 우리 고향 시골 냄새 맡아보자 하고 뭐합니까? 창문을 쫙 여는 순간 비닐 막 태우고 농약 꽉 치니까 아들이 뭐랍니까? 아빠 창문 닫아 하죠. 그 옆에서 사모님이 며느님이 뭐랍니까? 알았어. 왜 합니까? 가다가 차 돌리고 집에 가야 됩니다.
이 무한한 엄청난 이 자원을 완전히 농약 범벅이 되고 비닐 태우는 뭐라 해야 됩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난 이 농업 체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쌀 농사 좋다, 4만 원 좋다, 막 4만 원 오케이. 그럼 도시민들이 휴양차 오고 요즘 뭐 사실 갈 데도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 뭐 어메니티가 무한 자원이 있거든요. 초록빛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힐링이 되거든요. 전체 들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 흐무맹랑한 얘기 같아도 함께 노력하면 그게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어메니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유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게 둔벙입니다. 둔벙. 웅덩이 있지 않습니까? 웅덩이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럼 갑자기 왜 웅덩이가 왜 나옵니까? 미꾸라지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미꾸라지 사육을 하십시오. 사육이 아니고 그냥 옛날 있는 방식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둔벙은 지금 고성군에서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둔벙을 만들어서 한쪽에 거기에 겨울에 이제 월동할 애들은 거기서 다 하고,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수입사는 5g짜리 56원, 한 60원 지금 하겠네. 지금은 거의 수입 잘 안 됩니다만. 국산은 거의 100원 가까이 합니다. 한 마리.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뒷도구 있지 않습니까? 뒷도구. 뒷도구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웅덩이까지 연결되는. 그럼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면 가을 돼서 뭐 하십니까? 통발만 하나 던져놓고 큰 놈만 가려놓고 작은 놈은 놔둡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도 내 자원이 되고 나중에 애들이 체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산청 차왕에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산청 차왕, 메뚜기 쌀. 그 애들 뭐하러 옵니까? 메뚜기 잡으러 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메뚜기만 잡고 갑니까? 쌀 사갑니다. 그게 전부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니까. 아, 이거는 메뚜기가 먹고 다니고 하는 쌀이니까 내가 믿을 만하다 해서 바로 직거래 바로 됩니다. 사장님, 전화번호 뭐 적어주시고 언제 택배 보내주세요. 그냥 갑니다. 아니면 있으면 주세요. 싣고 갑니다. 그 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밀양이지 않습니까? 이제 허브 아시죠? 허브 식물을 이제 했는데 뭐 이렇게 숲 비슷하게 이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허브 하니까 생수하고 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향도 나고 뭐 로즈마리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 보러 오신 분들이 저기 매주 아시죠? 매주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우두막에. 그러니까 저거 매주 저거 파는 거예요? 우리 물 건데요. 아니 사장님 내년에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2말 하던 게 얼마로 갑니까? 10가마니 20가마니 갑니다. 그게 농촌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다 해도 농촌 어메니티, 농촌 자원을 그만큼 살려놓으면 도시민들은 그냥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믿어야 주문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 사천시가 농업이 확 활성화될 걸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제안을 할 겁니다. 뭐냐면 내년에 제가 이제 개발한 일항 직파기가 있습니다. 그럼 직파를 안 하시니까 뭐 직파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무경운 이양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뭐냐 하면 핵심은 저는 지금 우리 그 싱크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보면 뭐 땅이 가라앉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 파려고 한번 파보십시오. 관정 파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여기 몇 메다 파니까 나오던가요? 예. 옛날에는 우리 세미 판다 그러잖아요. 세미 파면은 뭐 10m, 뭐 깊이에 15m 파면 다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데는 400m, 500m 파야 됩니다. 논 한가운데.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원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수자원이 토양 속에,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하수로. 지금 없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비닐하우스 하려고 뭐 수막
처리하려고 한 펌핑하면 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의 농법에 얽매이시지 말고 큰 대형 기계에 의해서 막 하는 그 방법을 떠나서 중간낙수를 하면 효과가 이 물이 토양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지하 수온 함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본에는 어떤 것까지 하느냐 하면 산에 터널을 뚫습니다. 산에 터널을 왜 뚫겠습니까? 차 다니려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차나 뭐 운행수단인데 거기다가 물을 저장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이제 부족한 게 한 4, 5년 전에 모내기 못하고 난리가 났던 적 있죠. 그럴 때만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방송에 난리를 칩니다. 정부 관계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사쳐. 실질적인 대책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경은 농법 한 번 또는 직파농법 매번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 번씩만 해주시면 또 중간낙수만 제대로 해주시면 이 수분이 토양 속으로 지하수가 돼서 무한 자원이 깔려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는 펌핑만 하면 되는데 그 자원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둔복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 역할을 다 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내년에 실험을 해서 요걸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책 제안을 해서. 어쨌든 과거는 좀 과거하고는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시 담수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입집 무늬 마른병, 그 일명 문고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줄기 아래쪽이 그 흑갈색으로 변하는 거. 이게 60%입니다.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열병 또는 잎도열병 발생도 거의 두세 배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원래 이삭마른병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삭이 있으면 이삭이 이렇게 마르는 겁니다. 그 이것은 원인이 한 가지 병원균이 아닙니다. 병원균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한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냉해 같으면 혼합형 냉해, 뭐 장애형 냉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동시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원인이 뭐냐? 이거는 중간낙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랬더니 중간낙수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겠는 이래 또 질문을 하시겠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속 물을 대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저수지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 기관지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 왜 안 좋습니까? 습하니까. 습하니까 안개하고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뭐가 번식하기 쉽습니까? 네. 곰팡이라든지 병원균이 번식하기가 쉽다는 거죠. 너무 저수지 바로 인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죠. 그럼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가 만날 비들비들하게 이렇게 다니죠. 그럼 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날 물에 잠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병원균이 온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중간낙수를 해서 뿌리가 강하게 딱 새로운 뿌리도 나고 해야 후반기 생육이 좋은데 만날 뿌리 나중에 보여드리면 새카맣습니다. 이미 뿌리는 자기 일을 다 한 겁니다. 처음에 난 뿌리는. 이제 후반기 생육은 후반기 애한테 맡겨야 되는데 후반기를 할 애가 없습니다. 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상시담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낙수를 반드시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이게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삭 마른병, 이삭에 관계된 또 이제 세균성 배알 마른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 이삭 안에도 한 개, 두 개씩 마르는 거 전부 그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가지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골에 계신 분들 일 좀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별 그거 없죠.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그냥 만날 골방에만 계시는 분들은 만날 겔겔겔하고 가신 분들 엄청 많죠. 이게 정말 안 된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눈은 어떤 사람은 만날 톤톤하게 하고 막 마라톤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만날 겔겔하고 감기 막 앓고 살죠.
그게 뭐의 차이입니까? 면역력의 차이 아닙니까? 면역력. 그 면역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몸에 피가 얼마나 잘 돌고 활성산소를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잘 먹고 근육이 얼마나 있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백신을 어떤 분들에게 맞췄습니까? 예, 노약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 우선으로. 젊은 애들은요, 우리 학생들 있지만은 교수님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조심해라. 교수님 끄떡없는데요. 아, 이틀 있어 학교 올라가는 거, 야, 오지 마라. 오지 마. 그 정도입니다. 그 뭐, 굿도나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 백신 이제 주사 맞고도 막 한 달 동안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평소에 이 면역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생활 하시고 뭐 잘 드시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이 배도 뭐 세균성 배알이든 이상마른병, 도열병, 뭐 온갖 병들이 있어도 건강하게 지으면 그 건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규산질 비료가 포함이 됩니다. 규산질 비료가 그 역할을 확실히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로, 저희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지 데이터 없이는 말 못 합니다. 원래 이제 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완전미율입니다. 그러면 추정치인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대로 맞습니다. 이거는 7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9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억수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은 그 자료를 이제 참조해 주시고, 자, 여기 제가 의령 국유면에서 이제 한 결과인데, 전체 이제 참여 농가가 113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필지수로 따지면